이게 지금 한 6개 있는데 6개 중에서 몇 개 해당하세요? 빨리 써보세요. 해당하는 거. 6개 중에서 몇 개 있다. 나 몇 개 있다. 뭐 이런 거 한번 6개 다 있으세요. 6개 다 있으시면은 되게 심각하신데? 야, 6개 다 있으면은 밥은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 상태면 4개이신 분도 계시고 3개이신 분도 계시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좀 알죠? 제가 좀 마음을 알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저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돼요. 써니케이님 반가워요. 최저 맞출 수 있을까 하나. 그쵸. 최저 맞출 수 있을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고민이죠. 근데 이렇게 혼란과 혼돈의 원인, 그러니까 혼란과 혼돈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 있냐, 이게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원칙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원칙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또는 이제 원칙이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을 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월 8일 날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한 10며칠까지 이제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원서 접수 끝날 때까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 집의 원칙이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 고민을 하시는데 저런 원칙이나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보셨다. 자, 원칙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엄지나 1이라고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원칙이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너는 도대체 갑자기 원칙이나 기준을 왜 얘기하느냐? 그 원칙이나 기준을 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제 PT를 만들다가 제가 넣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안 넣은 게 있는데, 좋은 원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원서는 여러 기준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좋은 원서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원서는 후회가 적은 원서입니다. 그러니까 써볼 걸 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써볼 걸 하는 게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원서입니다.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는 원서도 좋은 원서고, 합격하는 원서가 가장 좋은 원서죠. 합격하는 원서가 가장 좋은 원서지만, 그 합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 부분 어떤 것에 있어서 후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적은 원서가 좋은 원서입니다. 후회가 없는 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원서는 없고, 후회가 적은 원서, 그러니까 최대한 후회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를 줄이려면은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써볼 걸도 있지만 이런 걸 좀 알아볼 걸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이런 게 남으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후회를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볼 걸, 이걸 했어야 되는데 라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좋은 원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원칙의 첫 번째는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는 고민의 범위 자체를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이렇게 가야 후회가 적을 수 있어요. 좁은 범위에서 출발하면, 자, 넓은 범위에서는 볼 수 있는 것과 좁은 범위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많아요? 어떠세요? 네, 넓은 범위에서 볼 수 있는 거랑 좁은 범위에서 볼 수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넓은 범위가 당연히 많은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걸 보고서, 아, 이거는 버리고, 이건 취하고, 이렇게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이렇게 해야 후회가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고민할 대학의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대학의 범위를 정해놔야 돼요.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각자가 다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다 따로따로 존재하겠지만, 저는 저 세 가지는 반드시 세워놓고, 저 세 가지를 세워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범위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민을 하는 범위가 있어야 한다. 그 고민을 하는 범위가 없다면 너무 많은 것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서를 정해놔야 한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서. 이게 이제,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 우리 처음 들으면 다 뭐 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 처음 들으면, 숫자 얼마를 하시는 거야? 한글로나 숫자로나 뭘 하는 거야? 이런 걸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런 거부터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출발해야 되는 건 뭐냐? 제일 중요하게 출발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고민할 대학의 범위가 있어야 된다. 고민의 대학의 범위는 수능 경쟁력으로 따지는 겁니다. 고민할 대학의 범위는 수능 경쟁력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수능 경쟁력으로 따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대체로. 수능이 너무 안 좋아서요. 수능 경쟁력을 따질 수 없어요. 또는, 내신이나 학생부가 너무 안 좋아서요. 내신이나 학생부가 너무 안 좋아서, 수시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또, 이게 거의 제가 맞췄을걸요? 저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수능 경쟁력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탁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탁 튀어나온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묻지는 않겠어요. 근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수능이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수능이 정말 안 좋은데, 그럼 원서를 어디까지 써야 될까를 고민해야겠죠. 그쵸? 어디까지 써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신이나 학생부 안 좋아서 수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근데 막상 나중에 수시 원서를 쓰려고 하면, 수시 기간이 되면 수시 원서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지 않더라도 고민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수능에 집중하기 되게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부터 원서를 써야지?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여쭤봤을 때 수능이 너무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수능이 뭐 내신에 비해서 되게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한테 어디까지 쓸 거야? 어디까지? 제 고개를 잘 보세요. 어디까지 쓸 거야가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쓸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어디까지 쓸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어디까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어디까지는 뭐라고 하실래요? 그 어디까지는? 잘 이해가 되고 계시나? 현장에 제가 반응을 볼 수 없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어디까지라고 안 했잖아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원서를 쓸 건가. 그러니까 그 어디까지 원서를 쓸 건가. 그러니까 내신 경쟁이 좋으니까 위에서부터 쓰겠죠. 그럼 위에서부터 쓰면은 맨 마지막을 어디다 둘 거냐. 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 원칙이 있어서 그 아래로는 더 이상 절대 보지 않는다. 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이 있어야 돼요. 또는 내신 학생부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 수능으로 갈 건데 그러면 수능으로 가더라도 수시 원서를 쓴다면 어디부터 쓸 건가? 어디부터? 그러니까 둘 다 최저점인 거예요. 둘 다 최저점인 겁니다. 둘 다 최저점이 어딜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결국 수능 경쟁력을 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최저점이 수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학의 범위를 정해 놓는다. 어디 위로. 그러니까 양쪽 다 어느 경우의 수든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어떤 쪽이든 간에 위로 그러니까 그 최저점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최저점이라는 게, 이렇게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 올라가겠죠, 위로. 그쵸? 이게 수능 경쟁력이니까. 최저점을 여기로 하기 싫고 여기로 하고 싶으면 수능이 요만큼 올라가야 돼요. 그 최저점을 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아이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수능 경쟁력과 여기 이 친구처럼 수능 경쟁력과 내신이나 학생부 경쟁력을 봤을 때 이 친구는 내신이나 학생부 경쟁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저기 또 하실라. 자, 보세요. 이 위에 친구는 수능 경쟁력보다 내신이나 학생부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고 밑에 있는 친구는 수능 경쟁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 우리 아이가 수능 경쟁력이 뛰어난지 내신 학생부 경쟁력이 뛰어난지 이런 거를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지? 그 판단은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랑 비교해서 수능을 못한다.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과 내신이나 학생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의 높낮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거의 높낮이를. 올해 처음 원서를 쓰시고 그리고 작년에는 입금을 듣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시면 우리 한번 3이라고 한 번만 해봐 주시겠어요? 3? 3이라고 한 번만 해봐 주세요. 작년에 입금을 듣지 않으셨고 올해 우리 아이가 첫 아이고 그러면 제가 지금 그 3이라고 하신 분들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쟁력 비교를 하라 그러면 다른 아이들하고 갖고 와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를 해요.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로. 우리 아이로 비교를 해서 우리 아이의 내신 경쟁력으로는 어디쯤 갈 수 있는데 수능 경쟁력으로는 어디쯤 갈 수 있다. 그러면 수능 경쟁력이 더 뛰어난 거잖아요. 그쵸? 반대로 내신으로는 요 정도를 갈 수 있는데 수능으로는 요 정도를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내신 경쟁력이 더 뛰어난 거잖아요. 내신으로 어딜 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다 알아봐야죠. 수능으로 어디를 간지 어떻게 알아요? 풀서비스나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저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경쟁력을 따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셔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보다는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믿어볼까? 지금은 믿는다는 생각을 갖고 들으셔야 됩니다. 믿는다는 마음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자, 되셨죠? 그러면 고민할 대학의 범위를 정했어요. 그 고민할 대학의 범위를 정해서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간다는 건 어떤 것인가?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간다는 것은 전형보다는 대학을 먼저 정한다는 걸 말합니다. 되셨죠? 네,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간다는 것은 전형보다는 대학을 먼저 정한다는 걸 말하고, 전형보다는 대학을 먼저 정한다는 말은 대학을 정한 뒤에 그 대학 내의 전형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학을 정한 뒤에 대학 내의 전형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거를 찾아본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게 뒤바뀌어서 전형을 먼저 하게 되면, 전형을 먼저 정하게 되면 고민의 폭 자체가 좁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놓치는 전형이 생겨요.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분은 충분히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대학을 정하고 그 대학을 정한 다음에 이거를 이 대학에 꼭 가고 싶은데 이 대학에는 전형이 뭐뭐가 있고 그 뭐뭐가 있는 전형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형은 어떤 것이다.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야 전형을 다 보죠. 그렇지 않고 전형을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하면 다른 전형은 아예 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게 이해가 돼야 넘어가요. 요게 이해가 돼야 넘어갑니다. 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서는 2장 이내로 정하는 겁니다. 수시는 몇 장을 씁니까? 수시 원서는 대체로 몇 장을 써요. 그쵸? 그 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을 거를 2장 이내로 정해놓는 겁니다. 이 2장은 2장이에요? 2장이에요? 이 2장 이내, 이 2장 이내는 2장 이내예요? 2장 이내예요? 어떤 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수험생 학부모님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계셔서 저는 속상해요. 왜 아래 2장일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한 장 한 장일 수도 있잖아요. 위로 2장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꼭 쓰겠다라는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꼭 아래여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게 꼭 위여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이 2장은, 자, 이렇게 2장을 정하고 나면 이 6장의 원서 중에서 이 2장의 원서가 되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어때요? 이 2장의 원서가 되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 2장의 원서만 여기저기 상담받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나빠요. 이 2장은 쓰기로 했잖아. 이 2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은 나머지 4장을 받는 거지 그 2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되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야 돼요. 그건 쓸 거잖아요. 쓸 건데 왜 고민을 해요? 쓸 거잖아. 양보할 수 없다며. 양보할 수 없는데 왜? 제가 왜 2장 이내라고 했겠어요?
6장 다 꼭 써 양보할 수 없다. 그런 건 없어요. 6장을 양보할 수 없다?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집니까? 못 가지죠. 그러니까 그 2장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2장 안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